얘는 그렇게까지 막 고민 많이 안 해도 되는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옆에 있는 단지. 그 얘기도 개파에서 얘기 드렸죠.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자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자금 운용 이게 다른 거잖아요. 정말 청약 준비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거 분양받느니 옆에 거기 들어가겠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분양 3년 7개월 준공을 앞둔 아파트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현실적으로 해보세요. 완전 다른 겁니다. 분양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건. 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 구하고요. 드디어 수도권 두 번째 단지입니다. 선별단지고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 리브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개구리 제가 바라본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 분양에 대한 한 줄평은요, 간단합니다. 이웃이 미래답니다. 무슨 소리냐? 이웃이 뭐가 미래냐? 아시겠지만 이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김포 원도심이죠. 걸포 북변역 주변에 있는 원래 원도심이 있던 곳을 재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재개발이 됩니다. 주요 재개발 구역으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웃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투자 가치 요소가 있는데요. 그 단지마다 다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그 재개발 단지 구역들 중에서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추후에 들어올 단지들 있죠. 근데 사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후에 들어올 단지 중에 좀 좋은 입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옆이에요. 쉽게 말해서 얘도 나쁜 입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엔 그 분양가가 얘보다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후발 단지들의 어떤 후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후광이라고 놓긴 그런데 그 추후에 들어올 단지들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이익을 갖다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속된 표현인가요? 하여튼 받아 먹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앞으로 들어올 이웃이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우미린 파크리브, 사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냥 우미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미린도 자꾸 입에 안 붙어서 지금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우미파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 미래다. 앞으로 들어올 단지들과 어떤 관계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청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포변 우미린 파크리뷰 우미파, 제가 생각한 거는요, 좀 전에 이웃이 미래다도 있지만 쉽게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갈 수 있겠다, 어떤 말이냐? 사실 지금까지 어떤 단지들에서 소개드릴 때 다양한 조건들과 이런 것 갖다가 많이 따져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학세권이고 일단 초등학교 거의 초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철역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600m 도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단지 중앙에 이제 이 단지에서 만든 건 아닌데 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떤 생활 편의시설들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따라서 전반적인 조건 자체가 좋아요. 더군다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분양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따라서 제가 이 단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는요,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게 좀 편한 단지, 쉬운 단지, 쉽다니 나쁜 뜻이 아닙니다. 편하고 쉽게 소개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이 우미파 같은 경우에 일단 5월 21일 1순입니다. 그럼 5월 20날 특공이 있겠죠. 5월 9일 얼마 전에 공고 났습니다. 자, 전체 1200세대 중에 831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즉 재건축은 아니고요, 재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죠.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돼요. 무슨 말이냐면 1200세대 정도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약 400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800세대가 조합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이 재건축에 적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물량이 400세대고 일반 분양 물량이 우리 많죠? 800세대입니다.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이미 좋은 물건을 다 싹 쓸어 가버렸어. 태국 범팍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재건축의 특징이라고. 금정 매정 카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쪽에서는 정말 저층밖에 없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층들이라든가 괜찮은 라인들도 있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단지입니다. 전세대가 넘어가잖아요. 1100세대 대단지고요. 자, 역세권입니다. 걸포 북변역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조금 문제는 많은데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하고 있죠. 걸포 북변역에서 대략 600m 정도.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여기 분양지역으로 뜨죠.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뜹니다. 여기가 걸포 북변역. 거리 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미린이에요. 자, 여기서 입구가 뭐 이쪽에 나겠죠. 역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가게 되죠. 대략 600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도보로는 9분 정도가 나옵니다. 뭐 빠른 걸음이시면 뭐 더 빠르게 돌파하실 수 있겠죠. 여하튼 역세권이다. 도보 충분히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걸포북변역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입주가 좀 특이해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제가. 지난번에 개파, 개항, 롯데 파크시티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해요. 얘도 27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 뭐 27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입주 공고문에 따르면 27년 12월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고문이죠. 김포병 우미린 파크리브 입주 모집 공고인데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죠. 공급 대상의 공급 금액이 있는데 보면 입주식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 12월 예정. 물론 정확한 입주자는 추후 통보인데요. 사실 이 우미파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월 선별 단지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분양들이 좀 밀린 단지들이 많아요. 얘도 밀리다 보니까 아마 애초에 입주 시기로 예정했던 27년 뭐 7월이라든가 9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27년 12월을 입주 날짜로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지금 24년 5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아직 7개월이 남았으니까 거의 3년 7개월, 거의 얘도 3년 반이죠. 그렇죠? 얘도 3년 반 뒤다.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일반적인 선분양 단지에 비해서는 좀 입주 대기간이 길다. 근데 이거 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당한 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얘는 뭐 27년 12월이니까 거의 28년도에 입주라고 보면 되는데 28년 정도 되면은 뭐 고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동산 시장이 나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입주 시기가 빠르지 않은 게 오히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분양가가 나왔죠. 일단 저는 6.5억 선이라고 해놨습니다. 중도급은 일단 이자 후불제 무이자면 좋겠지만요. 자, 6.5억 선을 해놓은 이유는 공고를 보시면 공급 금액이 나와요. 보면은 얘가 지금 59형도 있고 74형도 있죠. 근데 저희는 항상 84형을 기준으로 보죠. 84 같은 경우는 A, B, C 세 타입이 있습니다. 자, 84 A 같은 경우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데 지금 분양가가 1층 6억 2,500부터 시작해서 10층 이상 6억 5천까지고요. 큰 차이가 없네요, 얘는. 자, B형 같은 경우에도 6억 2,700에서 6억 5,200, C형은 6억 2천에서 6억 4,500, 즉 대략 6억 2, 3천에서 저층의 경우 6억 4,500에서 6억 5천, 고층의 경우 이렇게 뽑히거든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는 6억 2천에서 6억 5억 선으로 계산을 했고요. 평당 계산을 했을 때는 평당 1,940만 원 정도에서 2,03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단지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필요하시죠. 자, 확장비는 좀 세게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가 좀 낮게 나온 대신에 확장비에서 조금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극악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다른 단지로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주변 단지들하고 뭐 아주 극악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비싸게 나왔다. 에어컨은 뭐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3기 기준 590만 원, 5기 다 했을 때 89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최근 나오는 거의 뭐 트렌드 같아요. 지방도 그렇고 다 이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옵션이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했고요. 기타 어떤 확장비는 2,000에서 2,500선입니다. 자, 보시면 선택품인데요. 이거 뭐 에어컨 890이고요. 5대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들이 나오죠. 84형들 여기 있는데요. 중문 160, 얼마 전에 개파도 1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고요. 바닥 타일은 130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마루를 깔아주는데 타일로 바꾸실 분들은 바꾸실 때 요거 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바닥 타일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폴리싱 다칠 위험도 있고요. 포세리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있어요. 대형 아트월, 아트월 있으면 좋죠. 120이고요. 고급 거실 특화에서 보면은 등박스라든가 뭐 이런 거 배치하는 겁니다. 160, 뭐 이런 조명 특화 180, 뭐 하여튼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냥 제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 대략 2,000에서 2,500선. 정말 안 해도 되는 것들 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누구나 굳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근데 다 한다? 그럼 2,500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좀 빼면 2,000선이다. 따라서 확장비에 기타의 에어컨까지 다 합하면 대략 5,000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계산했을 때 최고 기준입니다. 비교하시기 편하시라고 저희 분양가 중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최고가 제일 좋은 고층에다가 기본 옵션 같은 거 다 때려박은 걸로 저희는 계산하죠. 자, 최고 기준 했을 때 84형은 7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단지하고 비교할 때 요거 갖고 그냥 할 겁니다. 물론 싼 거는 1층 같은 경우 6억 2천에다가 5천 더니까 6.6억에서 7억 정도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얘기는 요거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우미
우미린을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걸 항상 유념하셔야죠. 저희 이 영상 분양가 중에 처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리즈는 돈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고요 선별단지만 합니다. 즉 이미 1차적으로 얘는 너무 고분양가인 것 같아, 얘는 좀 입지가 좀 아닌 것 같아, 얘는 나중에 안 오를 거, 이러는 단지는 1차 저희가 걸러냈어요. 다 걸러냈고 4월 같은 경우에 그 걸러내서 11개 단지를 준비했는데 그마저도 분양 밀려서 한 5개 단지만 소개해드렸고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 5월에는 첫 단지입니다. 따라서 이 선별단지라고 하는 건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니는 뭐 모든 영상에서 단지 다 좋다 그러냐? 그게 아니죠. 1차로 다 걸러내고 괜찮을 만한 단지만 소개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미파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선별단지를 뽑을 때 이미 이걸 갖고서는 뽑은 거거든요. 첫 번째, 대단지입니다. 저희 선별단지 보면은 거의 90%가 대단지입니다. 예, 1200세대 대단지죠. 뭐 대단지가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얘가 왜 지역 핵심 단지냐? 김포 원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타자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원도심 재개발의 일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라는, 특히나 김포의 원도심 지역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얘가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핵심 단지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뭐 이 지역의 모든 단지에서 리딩을 할 단지다, 이런 의미의 핵심 단지는 아니에요.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핵심 단지들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따라갈 단지다, 이거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세권 단지죠. 저희가 선별 단지 할 때 되도록이면 역세권, 왜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선별해서 드리는데 북변 걸포역 500m,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좀 전에 지도 봤죠? 그런 단지입니다. 대단지고 지역 핵심 단지고 역세권 단지다. 따라서 기본적인 하방 경직성을 갖출 것이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면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거기서 오르지를 않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입니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방 경직성을 갖췄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다가 분양가까지 포함해서 하방 경직성을 갖춘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 단지를 다루는 이유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수 단지에 속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관심도가 높습니다. 김포 원도심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원도심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는데 쭉쭉 계속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제성과 지역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단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요거보다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거죠. 이 아파트가 돈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방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죠. 넘어가 볼게요. 항상 욕을 먹는 부분이죠. 분양가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놓고 여기 줄 거놨어요. 이거는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요걸 다른 단지들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미린 기본 분양가 6.5개 나왔고 옵션 포인트 7억에 나오는데 전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죠. 자, 요 글이죠. 어저께 올렸던 글인데요. 김포 북변 우미린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대략 4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분양가 비싸다가 46.2%, 적절하다가 45.8%, 싸다는 8%. 네,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다가 그런데 비싸다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분양가에 대한 설문을 하면요, 웬만하면 비싸다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싼 만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경향인데 얘 같은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은요, 저도 여기 투표가 맞는데 저는 어느 쪽을 딱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찍은 겁니다. 물론 써놨지만 저는 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착한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주관적으로 착하다, 이건 아니겠죠.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도록 하죠. 일단 주변 매매가 분양가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셔도 알지만은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반영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분양가 어땠냐면요, 주변에서 올라간 건 물론이고 전고점까지 얘기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분양한 단지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데들도 있어요. 문제는 근데 최근에 이제 고분양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죠. 이제 그리고 이제 PF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사들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분양가가 조금 멈추고 있는, 완전히 멈추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멈추고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멈춘 게 맞습니다. 좀 이따 이제 주변 시세 보겠지만 대표적인 게 북변역에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죠. 메트로자이가 있습니다. 메트로자이 2단지하고 제가 좀 이따 비교해 볼 건데 메트로자이 요즘 나오는 시세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분양가가 다른 시기였으면 얘는 분명히 그 시세
반영해서 더 높게 나왔을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번에 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 7개월, 걔는 이제 3년 6개월이었는데 얘는 3년 7개월이라고 하는 그냥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서 3년 7개월 뒤에 얘는 신축 아파트로서 입주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 뒤에서 한번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의 과거 분양가와 얘를 자꾸 비교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얘는 아직 3년 7개월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는 이웃이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들이 바로 옆 단지들이거든요. 붙어 있는데 걔네들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분양가가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주성 좋습니다. 여기서 뭐 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서 좀 뭐 지난번에 사실 뭐 셔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셔틀 이용이 개파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보입니다. 걸어가면 되고요. 학세권 초등학교 좀 이따 보겠지만 바로 앞에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편의 시설들 거의 다 가까운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주성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개발의 선착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네요. 이웃들이 들어설 건데 문제는 그 이웃들도 어느 때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들어가느냐, 중간에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공사들을 하고 있다, 먼저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딴 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긴 시간 개발이 되는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뭐 10년 동안 공사하고 이런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선착해서 들어갔을 때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싸게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지들은요, 얘가 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 거거든요. 근데 뒤에 나올 단지들을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얘보다는 분양가가 훨씬 더 비싸게 나올 만한 입지들입니다. 근데 바로 옆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개발의 어떤 선착지, 어떤 선구자 이런 의미로서도 원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서도 얘는 투자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봐야겠죠. 주요 매매가와 분양가. 얘는 쉬운 게 주요 단지 비교할 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한강 메트로 자 2단지고요. 또 하나는 고촌 센트럴 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우미파가 있습니다. 한강 메트로 자 2단지는 뭐 이쪽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해서 들어간 지 이제 한 4, 5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아직 신축이죠.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뭘 볼 수 있냐면 과거 분양가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호가및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우미파였던 분양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더군다나 한강 메트로 자 2단지는요. 그 북변역까지의 거리가 우미파하고 비슷해요. 즉 얘를 북변역 가운데 두고 우미파는 이쪽에, 자이는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리는 비슷해요. 따라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단지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사실 분양하는 저희 입장에선 어디를 갖다 비교 단지로 놔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얘는 그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또 하나 고천 센트럴 자이 많이 아시죠? 얘는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거의 후분양이었다 볼 수 있는데 2023년 11월에 분양을 했는데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 6월 거의 후분양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왔었습니다. 7.9개 나왔는데 자, 요거하고는 이제 분양가, 현재 분양가니까 이거는 최근 시기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단지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두 단지, 한강 메트로 자이 2단지랑 고촌 센트럴 자이하고 비교해 보면 우미파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분양 중 이게 우미림 파크 리브입니다. 아까 여기 재봤죠? 600m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비교 대상 메트로 자이는 어디 있느냐? 메트로 자이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교할 단지는 2단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잖아요. 여기 2000세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요. 거리는요. 요렇게 여기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은 걸로 하죠. 그럼 487m, 한 500m 좀 안 돼요. 한 100m 차이 납니다. 우미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분양가가 얼마였냐? 기본 분양가는 4.2에서 4.4억이었습니다. 이거 찾아본 겁니다. 한강 메트로 2단지, 걸포 3지구 도시개발 구역. 이거 분양공고 찾아서 지금 제가 써드린 거예요. 자, 4.2에 4.4억 정도 했고요. 평당 분양가는 1,300대. 확장비는 얘도 17년도 9월이었는데 뭐 이렇게 아주 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1100에서 1200 정도. 에어컨은 760.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890과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옵션비는 대신 옵션이 그 당시엔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2000년대 전에는요 옵션비 같은 게 특별하게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130이 아마 제가 아까 봤을 때 중문인가 뭐고에 아마 130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4.4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크리브가 우미파가 7억에 분양한단 말이에요. 비싼 거 아니야 이 얘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한강메트로 자리가요, 단지 정보 들어가시면 20년이죠. 지금 4년차 됐습니다. 5년차죠 정확히는. 네. 호가를 보시면요, 호가는 7억, 6억 7천, 7억 9천, 6억 9천, 7억 5천, 6억 9천, 뭐 8억 5천, 이거 뭘까요? 자, 7억 5천, 7억에서 7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매매 시세는 대략 상위 7억 정도 놓고 있어요. KB부동산, 부동산뱅크 같은 데는. 부동산뱅크는 뭐 7억 1,500까지 놓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거래죠. 실거래가를 보시면요, 제일 많이 거래된 게 112B, 112D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적고 113A, 얘가 좀 많이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자, 보시면 24년 1월 이후로 올해 들어서 많이 거래가 됐죠. 6억 6,500 4층이고요. 7억 1,500, 7억 500, 6억 8,700, 7억 1,000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요. 대략 보면은 7억 1,000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다른 타입 보면 110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7억 3천짜리도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도 뭐 좋은 시기는 아니었죠. 112 같은 경우에는 6억 8,500 정도 올해 초에 있었고요. 3월 달에. 자, 그래서 대략 보면은 호가는요, 일단 7억 이상으로 나오는데 실거래는 6억 5천에서 7억 3천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다만 실거래가 6억 5천은 조금 시간이 지난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 대략 6억 9천에서 7억 1천 사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우미파가 7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과거 분양가하고 얘를 갖다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17년도 분양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4억대인데 왜 지금 6.5억이니 기본 분양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의미 없죠.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이 한강메트로 자 2단지를 갖다가 17년도 9월에 4.4억에 분양받고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20년도에 들어왔어요. 아직 부동산 시기 좋을 때였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22년도에 꺾였죠. 예. 꺾여갖고 얻어맞았는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6.5억에서 7.3억, 대략 7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분양 4.5억 정도에 받아서 들어갔는데 대략 적어도 2.5억 정도, 이 안 좋은 시기에도 2.5억 정도의 상승을 이뤄내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안 좋은 시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건 뭘 보여준 거냐면 이 한강메트로 자 2단지의 입지와 우미파 입지가 다른 거예요. 거의 같아요. 북변 놓고 여기서 여기고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메트로자 1, 2, 3단지 다 아파트 아니냐? 여기는 없지 않냐? 여기도 다 개발되죠.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북변 4구의 한양수자인 3,000세대짜리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도 다 아파트 변해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준공되고 나면.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요거 분양받아서 지금 이 안 좋은 시기에 2.5억을 내는 입지란 말이에요. 뭐가? 자, 이 2단지가. 근데 그 입지가 얘도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단지 차이는 좀 이따 말씀에 조금 있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어요. 입지에 있어서. 그럼 얘가 지금 이 가격에 들어왔는데 얘는 4년 뒤에 이제 실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자, 얘가 이 정도에 이득을 얻었다면 얘는 4년 뒤에 그 정도 퍼센테이지 이득 얻지 못할 건가? 아니라고 봅니다.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가격과 이 가격, 과거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거 분양가가 그 입지 아파트가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이걸 보셔야 되죠. 우미파가 얘기는 많지만 분양가는 그렇게 좀 내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적절하게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좀 착하게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분양가가 4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비교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간 거랑 얘가 어떻게 갈까, 요 입지 갖고 보셔야 되는데 입지 좋잖아요. 비교하기 좋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입지 자체는 단지 구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뭐 자이라든가 우민이라든가, 우민이 뭐 아주 밀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이보다는 밀리죠. 이런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입지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또 이제 비교할 거 있죠. 고촌 센트럴자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문제는 뭐다? 얘는 미분양이 났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냐?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북변역, 사후역, 풍무역 지나서 서울 쪽으로 가야 고촌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촌역에 센트럴자이는 여기 있죠. 고촌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대략 제일 가까운 데서 1.2km, 도보는 18분 나옵니다. 물론 이쪽은 계양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계양은 더 멀어요 사실은. 그냥 걸어서는 당연히 못 이용합니다. 계양 쪽은 뭐 아예 대충 제도 4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을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거리를 보면 그냥 여기가 1.2km 정도다. 도보는 약간 힘들 수도 있는 거리다. 요거였죠. 그래서 얘가 미분양했죠. 왜냐면 얘가 분양가가 기본 분양가가 7.6억이었는데 얘도 지금 옵션 같은 거 많지는 않았어요. 에어컨 있고 확장비는 1,400에서 1,800. 뭐 비싼 놈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우미파랑 하여튼 그런 거 했을 때 7.7억에 7.9억 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미파가 옵션 다 해서 7억이니까 대략 옵션 다 포함했을 때 1억 정도 조금 안 되게 차이 1억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미분양 났단 말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1억 정도가 싼 거죠 얘가 지금. 그죠? 기본 분양가로는 1억이 싸고요. 옵션 포함하면은 1억보다 조금 낮게 쌉니다. 자 그랬을 때 주변 매매가 쉽게 말해서 메트로 자이 2단지 84형 현재 거래가 7억 조금 넘어서 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매매가에 비해서 우미파의 기본 분양가는 싸고요. 옵션 다 했을 때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비싼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메트로 자이가 20년도에 준공돼서 들어갔거든요. 17년에 분양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미파가 들어간 게 27년 12월이에요. 거의 28년 1월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8년에 준공 8년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준신축에서 이제 조금 구축 쪽으로 넘어갈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얘는 우미파는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28년 1월에. 저는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신축이고 메트로 자이가 구축이 된다고 해서 얘가 뭐 얘보다 많이 우미파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자이 2단지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죠. 얘가 지금도 7.3억인데 4억에 분양해서 지금 7.3억인데 지금 얘가 4년 뒤에 7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얘 가격이 거기에 멈출까? 얘도 안 멈출 거고요. 얘도 그거에 뒤지진 않을 겁니다. 즉 브랜드라든가 좀 이따 보시면 커뮤니티에서 사실 자이 단지는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세대수가 2,000세대 넘다 보니까 지금 5mm도 작진 않지만 1200세대지만 얘는 2배가 돼요. 자이 단지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미파는 브랜드라든가 커뮤니티에서 작지는 않은 규모인데 1200세대인데 얘보다는 밀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를 넘어서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축이잖아요. 8년 차이 나는 신축. 얘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이 2단지보다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미파는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 주변에 있는 시세 높은 데에 맞춰 갖고서는 그거보다 신축이니까 야 더 비싸야지 이런 식으로 분양들을 했었는데 그거까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 매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이 2단지 같은 경우에 그거에 비해서 낮게 분양가 잡았다는 건 얘는 안전마진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서는 안전마진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하반 경직성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반영됐던 건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하반 경직성에 대해서 좀 더 분양가나 이런 거 말고도 자세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가격 하락 반영한 가격이다. 그렇죠?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갖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개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고분양가고 고금리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2단지는 그걸 다 좀 피했다라는 거예요. 고분양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 시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고촌 센트럴제가 7.9억에 나갔다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미분양이거든요. 그럼 걔가 만약 성공했으면 얘는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걔가 미분양 한 덕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갖고 지금 싸게 나온 거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고 주변 최근 분양한 센트럴제보다는 거의 1억 싸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걸 봤을 때 얘는 고분양가에서 좀 벗어났다. 고분양가로 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금리 아까 이거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입주 예정이 27년 12월 앞으로 4년 뒤입니다. 거의 3년 7개월 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금리는 맞는데 뭐 적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일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거고 금리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세상에 미분양이 많은데 넌 왜 공급 부족을 자꾸 얘기하니? 네, 실제로 공급 부족 수도권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심하고요. 자, 왜 고분양과 공급 부족이 연관되는지는 지난 영상들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똑같은 얘기 자꾸 드리는 건 지겨우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반전될 것 같다. 그 반전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물린다.
우미파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안 좋은 상황은 다 떠나가고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 입주라는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변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기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말고도 두 군데 더 있는데 바로 한양 수자인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역세권. 근데 얘가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얘가 분양가가 아주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황 봤을 때 싸게 나오면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얘 말고도 이쪽 일대가 전체적으로 좀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찍어보면 나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구역입니다. 이렇게가 이게 북변 5구역도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얘 분양가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 들어오는, 아까 이웃이라고 표현했죠. 사실 우미린에서 린이 이웃을 뜻하는 거긴 해요. 찾아보니까 우미린에서 린이 이웃을 뜻하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매매가보다 앞으로 들어올 단지들의 어떤 분양가라든가 이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미파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 우미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양가가 일단 생각보다 좋게 저는 나와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들어올 단지들의 어떤 분양가라든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메트로 자이 같은 아파트의 앞으로의 어떤 가격 형성 같은 걸 봤을 때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익거리가 있어요. 사실 이 앞부분은 워낙에 제가 이 분양가 중요하면서 다른 단지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얘기할게요. 일단 재개발 단지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재건축보다는 나아요. 일반 분양분이. 배치도도 그렇고, 왜냐면 재건축 단지는 진짜 저축 말고는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근데 재건축 단지 지난번에 건팍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재건축 단지는 그냥 입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호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이다 보니까 얘는 입지도 중요한데요. 나 입지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카페에 이런 글 올라왔던데, 제가 올린 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다 조합원 아파트다. 제대로 분석했냐? 회색이 다 조합원 아파트다. 그래서 우리는 저층밖에 못 들어간다. 저층 매매할 때 진짜 힘드냐? 107동 최고층이 6층이래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깠죠. 얘를 깠는데 그때 되게 이상한 게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회색이 조합원 분양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단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5개 동만 이런 식으로 잘라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거죠. 단지 배치도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건요, 그 잘라오신 분은 여기서 잘라왔어요. 이렇게. 이쪽은 회색이 많죠. 근데 이쪽도 분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단지예요. 재건축 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층이 있어요. 물론 타입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84형도 서로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C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고층 충분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고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타입이 A, B가 마음에 드는데 층수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6층 이하가 있는 건 아니에요. 7, 8, 9, 10층, 11층 다 있어요. 고층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영상 갖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요, 주장할 때 자신의 주장이 맞는 것만 딱 따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대로 얘기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재개발 단지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니에요. 완전 일반 분양에 비해서는 고층 가고 싶은 데를 못 갈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얘는 원도심 재개발이에요. 원도심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도심은 과거부터 사람이 살았던 거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원도심이 재개발된다는 건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비해서는 이미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같은 거. 신도시는요, 들어왔는데 학교 없어갖고 난리 나는 경우 많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이 원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 주택들 다 동의협구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입지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 재개발 단지, 재건축 아닌 재개발 단지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개파 찍을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 반응도 그랬고요. 분양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해야 됩니다. 입주 시기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이 단지의 정말 큰 장점이 3년 7개월이라고 하는 입주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계속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분양에 대해서 하시면서 분양 공부 많이 하시면서 이제 평면도나 이런 건 보시는데, 이런 입주 시기가 사실은 입주 시기가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입주 시기 옛날에 2년 6개월 정도 되면 웬만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3년 7개월 막 이렇잖아요. 이런 걸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입주 시기 긴 거, 지금 입주 대기 기간 긴 거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얘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잖아요. 당첨일로부터. 얘는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얘는 부상제도 아니고 하니까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에요. 당첨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고
정하실 수도 있어요. 간보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시액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해드렸는데 왜 주변 아파트 과거 분양가하고 비교를 하는가? 이건 제 의문이에요. 언제부턴가 뭐 분양한다 그러면 과거 분양가하고 이거 보면서 비싸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어떤 옆에 단지 과거 분양가가 아니라 그 단지의 현재 매매가예요. 그리고 그 단지가 과거 분양 얼마에서 지금 매매가가 올랐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메트로자이 보여드렸죠. 이 메트로자이가 만약에 4.4억이 분양인데 지금까지 안 올랐어. 그래서 지금 7억이 아니라 계속 5억에서 뭐 4.5억에서 5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와 비슷한 입주 단지,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 우미파에 대해서 얘가 7억인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변 단지의 과거 분양가하고 지금 이 분양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단지의 과거 분양가에서 올라온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지금 현재 그 단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거와 이 아파트 분양가 이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교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뭘 짐작하셔야 되냐면, 그럼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7억에 하지만 4년 뒤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기 쉽다고 주변 아파트 과거 분양가랑 이거 분양가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이거 하셔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얘기 드린 거고요. 자, 우미민파크 리뷰의 미래 가치는요, 계속 얘는 똑같은 얘기인데, 북변지구 재개발에 따른 주변 분양 매매가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 들어올 단지들 입지 좋은 놈도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걔 분양가 좀 올라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얘기 나왔던 매크로자이 2단지든 뭐 1단지 3단지든 거기에 매매가도요 나쁜 단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기가 이래서 그렇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상승했을 때 얘는 신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잘 따져보시면 절대로 뭐 나쁜 거가 아닌 것 같다, 우미파 이렇게 봅니다. 안정화된 정주 요건, 이거는 원도심 재개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여기 우미리파크 들어가는데요, 우미파 들어가는데 옆에 김포초등학교 있습니다. 김포초등학교로 배정받죠. 이 초록색이 배정구역이죠. 초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단지랑 붙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입구가 이쪽에 있죠. 여기에 우미린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품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인 건 아까 뭐 말씀드렸고요. 안정화된 정주권이 있는 거, 이거 원도심인 거 그렇죠. 학교도 있고요. 이미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사실은 단지 배치 들어가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김포시립 중봉도서관이 있습니다. 단지에서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정주 요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마트라든가 이런 건 제가 뭐 개파 때도 말씀드렸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멀지 않은 거리에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건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시 부동산 시장 변화 정도는 3년 7개월 기간,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저는요, 이거는 큰 의미 없을 듯 하다, 그냥 안정된 어떤 투자 청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 평가 잠깐 해보면요, 김포초 좀 전에 보셨죠? 바로 앞에 초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거리는 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김포중학교도 있습니다. 교통은 걸포역 600m 정도 도보 가능하고요. 편의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입니다. 다 가까이 있어요. 김포시청도 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뭐 시청이 멀지 않으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평면구조나 동호수 같은 경우는요, 확장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을 안 하면은 알파룸이 사라지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확장 필수. 확장이 좀 2천인 게 좀 비싸다 생각하시 모르지만 기본 분야가 좀 싸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뭐 재개발 단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재건축 단지랑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단지보다는 못하지만 재건축 단지보다는 그래도 호수라든가 이런 거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층도 있어요. C형 같은 경우에. 다만 이게 타평이라서 뭐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고층이 괜찮다 싶으면 그쪽을 갖다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옵션비는 확장비하고 기타 옵션 다 합해서 확장 2,000에다가 에어컨 1,000 정도, 890에다가 기타 옵션 2,000, 2,500 합하면 대략 5,000 정도. 그래서 최고로 했을 때 7억이면은 고층의 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커뮤니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냥 이렇게 봅니다. 얘는 커뮤니티가 이래요. 실내 놀이터 있고요, 도서관 있고요. 요즘 도서관 많이 들어가죠. 유아문고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린센터라고 그래갖고 GX룸이 있고요, 실내 체육관, 하프코트, 농구장 하프코트 같은 형태가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스카이라운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있고요, 또 있어요. 실내 체육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피트니스가 있는 하프코트가 있다면, 이 같은 경우는 골프 연습장, 골프 라커룸, 샤워실 같은 게 있고 또 탁구장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그랬던군요. 아마 입주하신다면 입주협의회라든가 뭐 단지 관리하시면서 이 부분 아마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실내 체육관이 2개 있거든요. 하프코트로 꽤 넓겠죠. 다른 공간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걸 실내 체육관으로 2개나? 아닌 것 같죠. 이거는 뭔가 딴 걸로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항상 그렇지만 이런 커뮤니티는 조금 변경될 뭐 이 공간 크기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용도는 좀 변경될 수 있거든요.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 체육관이 2개나 필요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뭐 입주민이 다 농구할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 적절한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공간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추후에 나중에 볼 수 있다. 따라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에서 갖출 수 있는 거는 다 갖췄어요. 다만 실내 체육관 그 2개는 활용 정도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차는 1.2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것들이 좀 주차 대수에 좀 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여기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좀 전에 비교했던 제가 보기엔 커뮤니티에 수영장도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메트로 자이도 세대당 1.3대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여길 들어가시는데 주차 대수를 난 좋은 데 가고 싶다. 파라곤을 가야죠. 여기 보시면은 1.7대, 1.56대, 3단지는 물론 대형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2대입니다. 주차. 그래서 주차에서는 그렇게 큰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주변하고 비교하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대1이 되는 파라곤 빼고요. 거기는 대형평수고. 자, 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중앙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 측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 중학교도 멀지 않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운데 있어서 애들 키우는 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이상은 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원, 학교가 아니라. 자, 분양가 착하냐 이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여기는 그냥 착하다라고 그냥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비가 좀 비싼 게 있지만 감안하면 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시 평가, 추후 시세, 갭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 침체기 현재로 봤을 때 안전한 청약에 속합니다. 지금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 시세라든가 앞으로 들어설 단지들 시세 봤을 때 제가 생각에는 안전한 청약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변 재개발 호재를 받아들일 단지죠. 좀 전에 보셨지만 뭐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여러 단지들이 앞으로 들어올 텐데 그 호재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단지다. 그리고 입주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 3년 7개월 요즘 뭐 갭파도 그렇고 계속 연속으로 이런 단지만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3년 7개월 긴 기간입니다.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당첨 6개월 뒤부터는 팔 수도 있어요. 사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하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상당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3년 7개월 팔지도 못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중간에 좀 올랐을 때 팔세에서 팔고 딴 데 가실 수도 있고요. 떨어지면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4년이잖아요. 거의 4년. 28년도에.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제 평가는요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빨리빨리 간 경향이 있어요. 이겁니다. 맘 편히 이웃을 기다리자. 사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이 정도로 나와줬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갖다가 특별하게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 나는 이 타입이 더 나은 것 같아. 평면도 이런 걸 좀 더 따지시는 게 이 단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 단지들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단지는 웬만한 거 다 갖췄어요. 역세권, 학세권 뭐 원도심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있고요. 더구나 분양가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분양 당첨되시면 그냥 이웃을 좀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이웃의 분양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양수자인 들으면 좀 더 비싸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한양수자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싸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게 당첨되신다면 한양수자인 비싸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맘 편하게 이웃을 기다리면 되는 단지 아닌가 한 줄평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가 잘못 인식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걸러보시면 되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면 되고요. 저희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 있죠. 몇몇 분들 들어오셨던데요. 계속 저희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단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갖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집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단톡방입니다. 아래 댓글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호 소개 단지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목 디에트르 더 리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분석할 거리 많죠. 좀 위치도 그렇고 주변 아파트 시세도 확실하게 딱 잡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미파, 우미린 파크리뷰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영상들에 비해서는 좀 그냥 대충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렇게까지 막 고민 많이 안 해도 되는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옆에 있는 단지. 그 얘기도 개파에서 얘기 드렸죠.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자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자금 운영 이게 다른 거잖아요. 정말 청약 준비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거 분양받느니 옆에 거기 들어가겠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분양 3년 7개월 준공을 앞둔 아파트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럼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현실적으로 해보세요. 완전 다른 겁니다. 분양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건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들어갈 수 있으면 전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충 했다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맘 편하게 제가 그냥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다. 타입 같은 거 하시고 더군다나 들어가셔서 간도 볼 수 있다. 왜냐면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걸려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충이 아니라 그냥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될 단지인 것 같았습니다. 분양가가 욕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싸게 나와준 겁니다. 나쁘지 않게 나와준 겁니다. 예. 이상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